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진현지입니다. 오늘은 대성산업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구매, 품질, 영업 부문에 2023년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접수 마감은 2월 19일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네, 전국 일자리 톡톡 오늘은 충북 지역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최원호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최원호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 아주 엔지니어링입니다. 청주시 복명동에 소재한 자동제어 전문 업체로 상하수도 시설물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및 모니터링을 통한 최저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기 통신 공사 업체이고요. 현재 PLC 프로그래밍, 판넬 제작, HMI 작화 및 시운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기 전자 제어 장치 설치 및 정비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초대졸에서 대졸까지고요. 경력은 신입을 모집하고 있고요. 전기 산업기사 및 정보처리 산업기사 소지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주간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연 2,7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고요.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니까 입사를 희망하시는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에서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아주 엔지니어링에서 제어장치 설치 및 정비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자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미래솔레어 주입니다. 청주시 옥산면에 소재한 윈도우 필름 개발 제조업체이고요. 현재 윈도우 필름 제조, 생산 설비 조작 등을 담당할 생산팀 설비 오퍼레이터 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모두 무관하지만 방진복 착용이 가능하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3조 2교대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고요. 4일 근무, 2일 휴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9,650원이고요.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기숙사 및 숙소 지원금, 교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접수 마감 채용 시까지니까 입사를 희망하시는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에서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솔레어 주식회사에서 설비 오퍼레이터 4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방진복 착용 가능자를 원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최원호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전략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비밀노트 톡톡 이어집니다. 톡톡.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트러스턴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쌤 봄이 오나 싶었는데요. 네. 다시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네, 날씨가 참 변덕스러운데요. 이런 쌤도 좀- 날씨에 네. 와인이 좋죠. 아 갑자기 그렇게 하나요? 느즈막한 날씨에 네. 와인 한 잔 좀 네. 진득하게 드시고. 네, 저 어제 한 잔 했고요. 아 그래요? 네, 뭐 봄을 지켜드리고 기다리면서. 싶네요. 아 그렇죠. 네. 봄이 좀 오던가요? 기다리니까 어때요? 아 봄은 그치, 반대로 가더라고요 제 마음과. 그래요? 쌤도 좀 봄 기다리고 계시나요?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저는 네. 가을을 좋아해요. 아 봄은 추남. 좀, 네, 그렇죠. 네. 가을 추위 발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알러지가 좀 있는 편이라 네. 봄철 알러지 때문에 아주 극성이 아주 심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꽃가루 알러지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몸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내 몸을 좀 다잡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네, 마무리 잘해주세요. 네. 제품들이 필요할 것 네. 같아요. 뭐
뭐 이를테면 네. 뭐 상쾌한이라든지 아. 술자리 끝나고 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거겠죠. 오늘 그 아주 상쾌하고 핫한 기업 채용 소식 준비하셨다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아유 또 뭐 마치 약속된 것처럼 저희의 티키타카가 오가고 있는데요. 네. 삼양그룹의 채용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삼양그룹은 아주 자동 반사적으로 네. 얘기 듣자마자 라면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이게 삼양그룹 하면은 라면이 떠올리기 쉬운데 그거는 네. 삼양식품에서 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심지어 삼양그룹은 작년 가을께 유튜브로 클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라면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라고 아, 그래요? 예, 착각하기 쉽다. 네. 불닭볶음면이랑 거리가 있다라고 아. 명확하게 이야기를 밝힌 거 있고요. 네. 회사는 정확하게는 이제 화학, 식품, 의료, 패키징 4개 4대 사업군을 필두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삼양그룹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식품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그런 상쾌한 같이 큐원이라는 브랜드로 네.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식품 사업을 필두로 해서요. 화학, 의료, 바이오, 패키징 사업을 핵심 성장 축으로 넣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쨌든 뭐 3조 원대가 넘는 매출액 그리고 수천억 원대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11% 정도를 해당하는 건 대표적인 네. 기업이고요.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8천만 원대 초반이고요. 신입사원의 초봉은 세전 기준 4,500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본급에 대한 정보일 것이고요. 그 밖에 다양한 뭐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복리후생을 더한다면 네. 이보다도 높게 이루어진 그런 기업이 될 수 있겠죠. 네. 해당 기업이 올해로 99주년을 맞았습니다. 1924년에 작고하신 수당 김현수 선생께서 회사를 차리신 이래로 지금까지 사업이 이어져고 있는 그런 국내의 굴지의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그룹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삼양그룹에 대한 최근 현황이나 좀 눈에 띄는 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뭐 Q1에서 뭐 상쾌한 관련된 브랜드가 론칭되었다. 뭐 이런 기사들 정도가 네. 일단 오픈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네. 김윤 회장님의 신년사 그리고 최근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워딩들 작년 네. 하반기와 올 상반기에 있었던 내용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창립 100주년이 2024년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는 이른바 글로벌 스페셜티 고기능성 솔루션 기업이라는 것을 목표로 뭐 이를테면 친환경 화이트 바이오와 관련된 사업들이 이어진다라든지 아니면 캐시플로우 중심의 경영 스페셜티 제품과 글로벌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를 사업장 내에서 영위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사내 임직원들에게 신년사라든지 다양한 활동들 내에서 그 내실 기조의 경쟁력 있는 경영을 이어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심지어 R&D 고도화와 관련해서 판교에 있는 삼양 디스커버리 센터에서 이노베이션 R&D 페어가 이제 그 박람회 같은 걸 의미하겠죠. 네. 실제로 연구원들의 R&D 성과를 발표 전시하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도 R&D 경쟁력이 삼양그룹 계열사들의 주요 사업 부문에서 더 큰 견인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네.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기술 경쟁력이나 그간에 해왔던 사업 내에서 혹은 산업군 내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꾸준히 묵묵하게 열심히 이어가고 있는 그룹사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고민들,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대한 고민들도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를 좀 찾아보시고 네.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채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만나볼까요, 쌤? 예, 네. 이게 대졸 수시 채용을 네.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매월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2월 수시 채용이고요. 2월 21일 화요일 희역의 오전 9시에 마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늦지막히 하면 되겠지 하는 만 안 되겠고요. 네. 오전에 끝나니까 전날 하는 그렇죠. 걸로 제출을 생각하겠네요.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네 부분에서 채용이 있는데요. 화학 부문에선 영업과 생산관리, R&D인데 이 영업이 이제 해외 영업, 생산 지원, 생산 관리, 공정 관리, 품질 관리, 모빌리티, 정밀 화학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 화학 부문의 영업은 중국어 능통자를 우대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화학 부문의 생산 관리의 경우는 이제 화공과 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지원이 유리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는 것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학 바이오 부문에서는 이제 경영 지원과 생산 관리, R&D 그리고 식품 부문에서도 영업과 생산 관리가 있는데 이 식품의 영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품 영업에 가까운 부분이다.
이고요. 식품공학도 분들에게도 기회가 있는데 네. 일반적인 상경 계열을 나온 분들과는 별개로 식품공학도 분들만을 위한 별도의 TO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따라서 식품공학도인데 전공 학점이 좀 낮다거나 취업이 좀 급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이쪽 부문을 수시 채용이지만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네. 그밖에 패키징 부문에서도 영업과 생산관리 그리고 스태프 부문에선 삼양사의 경영지원 파트의 채용이 현재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인적성 검사가 2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직무 적성 면접이 3월 중에 그리고 인성 면접인 최종 면접을 두 번째 면접으로서 3월 말에 하게 되어 4월 중으로 입사를 하시는 분들을 모집한다. 라는 점 특징이고요. 지원 자격 부문에서 영어 말하기 점수가 필수다라는 점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차쌤은 이번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대본 소화율이 네. 100%시네요. 적혀 있는 걸 그대로 읽으시고 짱 최고. 네, 보라색 와인이 네. 생각나는 오늘 아침입니다. 네. 그 2번 채용의 특징은 뭐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주니어 커리어 전형이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되게 많은 대기업들은 신입 슬래시 경력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네. 배치해 놓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신입 지원자분들의 경우 이 뭐 경력만 다 뽑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거는 명확하게 주니어 커리어, 그러니까 경력이 한 2년 남짓, 3년 남짓게 되는 분들의 전형을 따로, 라운드를 따로 놓고 신입과 주니어 커리어를 구분지었다라는 점이 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영어 말하기 점수가 필수라는 점, 그 점을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월 중으로 면접 전형이 진행된다는 건 한참 서류를 많은 대기업들의 공고들이 올라올 텐데 네. 그 기간 동안 우수한 인재들을 좀 조기에 확보를 하겠다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좀 반가운 채용 비수기의 거의 끝을 달리고 있는 2월 초중반에 등장한 채용 소식이다. 이렇게 좀 특징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영어 말하기 점수가 좀 필수라고 하니까요. 좀 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럼 자기소개서 가이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항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1번입니다. 삼양그룹에 입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입니다. 되게 간략한 질문인데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쌤? 일단은 그룹사 지원이니까 네. 그 특정 계열사건 그룹사건 해당 기업이 최근 들어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회장님의 이런 신년사나 최근 6개월 내외 말씀하셨던 언론지상에 나왔던 그런 키워드와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모든 기업들의 다 지원 동기를 그렇게 쓰라는 건 아니지만 이 회사는 어느 정도 그런 힌트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네. 글로벌 스페셜티 뭐 이런 단어에 맞게 지원하려는 사업 부문 그 계열사의 사업과 지원 직무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접근해 본다면 좋아 보입니다. 결국 왜 다른 회사도 많은데 삼양그룹의 그 사업 부문까지 와서 근무를 하려고 하는지의 이유를 조금은 회사 차원 내에서 회장님이라든지 회사가 그간 해오고 있는 사업의 기조들을 봤을 땐 네. 이러한 내실 있는 경쟁력, 이러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고려한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고 그게 내가 다닐 만한 내가 고용하고 일을 할 법한 회사 선택의 기준에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적극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정도로 500자 한 7문장 내외로 작성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런 어떤 키워드나 포인트가 딱히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그 사업부의 일부 내용 중에서도 사회공헌적인 활동이라든지 회사가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꾸준함 혹은 타사 대비 갖고 있는 차별화 혹은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노력들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나 내가 몸담고 일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차원으로도 이야기를 해도 이 회사의 한정에서는 나쁘지 않은 접근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기업에 이렇게 쓸 수는 없겠지만 네. 해당 기업의 경우는 힌트가 조금씩 검색을 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그 부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회사 측에서 봤을 때 이 지원자 본인만의 차별화된 그런 특징을 키워드로 정리해서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팁을 주셨는데요. 그 밖에 작성할 때 또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쌤? 만약에 네. 회사에 대한 기사 검색을 하다 보면 네. 최근 기사 중에 뭐 주요 대기업 집단에서 뭐 소멸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기사들이 잘못 검색을 하면 그냥 삼양이란 단어 때문에 걸려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지원 분야랑 무관한 기사 속 내용이라든지 네. 조금은 진보할 수 있는 무슨 기부 활동 혹은 네. 뭐 그런 좀 뭔가 홍보성이 짙어질 수 있는 그런 제품 홍보식의 기사들을 보고 삼양그룹의 특정 사업부나 그
계열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접근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네. 회사 측의 서포터즈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블로그를 잘 참고해 보시면 서포터즈 분들이 삼양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세세하게 소개해 놓은 페이지들을 많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의외로 디테일한 부분을 네. 잘 참고해 보시는 것도 회사 선택의 새로운 계기. 내가 잘 몰랐지만 이러이러한 내용을 접하고 난 뒤부터 새롭게 확인하게 된 무언가. 이런 취지로도 네. 삼양그룹에 지원하게 된 이유로 쓸 수 있으니까 네. 그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업부나 이 계열사를 조사를 할 때 블로그를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팁도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번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있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량 및 그와 관련된 경험을 3가지 이내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건 또 800자네요. 이건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쌤? 예, 이게 800자니까 3가지 정도를 적을 수가 있거든요. 한 250자씩 네. 3개. 그리고 50자, 한 문장 정도로 해서 마무리. 이렇게 작성해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3가지 이내라고 했으니까 네. 조금 내용이 좀 글자 수 때문에 제약이 있다고 하면 2가지까지도 괜찮지만 한 가지만을 적는 건 좀 불허하겠습니다. 네. 그 일을 잘할 수 있느냐라는 문구를 보시고 그 일에 해당될 만한 업무 내용을 적어주시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네. 첫 문장을 그렇게 적고요. 그리고 그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적어주는 것이 그 2번째 문장으로 나와줘야 될 겁니다. 네. 관련 경험이라고 한다면 주니어 커리어 전형인 경우에는 업무 내용을 과거의 근무 경험과 경력들을 적어주시는 것. 만약에 신입 지원이라고 한다면 인턴 근무도 좋고요. 관련 분야에 필요로 할 수 있는 지식을 특정한 교과목 수업이라든지 프로젝트, 공모전, 기타 교외 활동 등을 통해서 내재되어 오고 축적되어 왔던 것들을 적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별화된 역량에서 적으면 안 되는 건 네. 협업과 소통입니다. 그게 차별화되려면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니까 네. 성과가 없는 소통과 협업은 좀 빼주셔야 되고요. 성과가 있다면 뭐 적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네. 면접 때 집중 점검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네, 소통과 협업 분야를 작성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해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문항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에피소드를 적을 거면 너무 많이 길게 적으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전달력이 뛰어나다 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네. 내가 전달력이 뛰어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특정한 활동의 개수를 가볍게 적어주는 정도면 되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전달할 때 글쎄 너무 장황하게. 뭐랄까 네. 좀 이렇게 핵심 네. 좀 이렇게 좀 담아낼 줄도 알고 어. 전달할 때 상대가 내 얘기를 들으면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잘 들릴 수 있게 좀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네. 뭐 이렇게 되게 장황하고 글자 수만 잡아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객관화할 수 있고 수치화할 수 있는 그 무언가로 내용들을 기재해 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고요. 네. 경험을 세세하게 확인하는 건 직무 적성 면접 때 구체적으로 구조화된 면접 질문을 통해 확인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팩트 위주로 했던 기간과 내용, 그거에 따른 결과 혹은 네. 그 결과라는 게 성과가 없다면 기간 동안 뭘 익히고 어떤 역량을 발휘했는지 혹은 배우게 되었고 뭘 체득했는지 위주로만 내용을 짧고 간결하게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피소드를 작성할 때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는 건 좋지 않다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3번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3-1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자신이 수행했던 일 중 가장 도전적인 활동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고요. 3-2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혁신을 실행했던 활동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500자입니다. 3번은 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예, 그 가장 도전적인 활동이라는 말이 무엇보다 네. 중요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도전 문항을 적을 땐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목표가 나오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계획과 수행이 이어져서 결국 도전 완성 이렇게 글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게 네. 또 빵 터지셨네요.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꼭 단순히 그냥 뭐 막연하게 그냥 개인적인 활동 내에서의 도전과 뭐 그에 따른 성과도 의미는 있겠지만 네. 그걸 너무 이렇게 좀 개인의 영역의 에피소드로만 풀어주시는 건 조금 불허하겠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어떤 무언가를 몰입을 해서 네. 몰입감 있게 참여를 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거나 처음 시도했던 에피소드나 활동 내에서 조금은 막연하게 무대뽀가 아니라 네. 충분한 계획을 뭐 단기, 중장기로 나누어 잡고 시도를 네. 가급적이면 단체 활동 내에서 이루어냈던 것들 이런 부분들로 좀 고려해 보면 좋겠고요. 네. 삼양그룹이 진취적인 태도, 긍정적인 자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인재를 선호한다고 네. 회사 측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오픈을 해왔고 채용 소식 등을 전하는 그런 여러 페이지라든지 공고에서도 이 부분을 오랜 기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따라서 본인께서 그냥 하다 보니 하다 보니 결과가 좋았다. 이 경험을 통해 도전의 가치를 느꼈다. 이렇게 그냥 너무 맥락 없이 몸이 건조하게 나열하다가 네. 끝낸다기보다는
반드시 시도를 해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와 배경이 나와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우리 팀원들이 대부분 잘 모르는 주제인데 이게 과연 가능이나 할까? 한 학기 내에 이걸 완료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학업 외적으로 이러한 시간 할애를 해야 될 텐데 가능할까?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부분을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목표 아래 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계획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좀 플롯을 갖추고 네. 처음 보는 분도 납득이 되는 도전 스토리로 끌고 가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삼양그룹이 이 중요한 역량으로 도전적인 자세를 또 계속 보고 있고 가장 도전적인 활동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만큼 좀 객관적으로 공감이 가능할 만한 소재를 선정하면 좋겠다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3-2번 문항에도 좀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쌤? 예, 그렇죠. 기존 방식을 개선했다. 네. 그러면 기존 방식이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혁신을 실행했다고 하면 기존과는 다른 방법을 과거의 경험에 복귀해서 도래왔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검색을 통해서 혹은 주변에 함께하는 동료들과의 끊임없는 디베이팅과 논의하에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었던 네. 이러한 에피소드로 이야기가 나와주면 좋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이제 네. 우리의 문제입니다. 좀 마법 같은 일이죠. 그쵸. 뭐 경험이 하나도 기억이 네. 안 나요. 근데 잘 돌이켜 보면 경험이 또 새록새록 산파되어 또 등장을 하기 마련인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걸 너무 이렇게 뭐랄까 좀 이 자소서를 쓰려고 그 네. 특정 경험을 기억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네. 내가 결국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할 수 있는 인재라는 걸 어필하려면 네. 언제적 어떤 에피소드를 활용하는 게 좋을까라고 역으로 조금은 역설적이지만 연역적으로 되게 이제 귀납적으로 이런 자소서를 쓰기 마련인데 연역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의외로 에피소드가 좀 빨리빨리 떠오르실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는 게 좋고요.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지어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에서 유를 한번 창조해내겠다 하시는 네. 분들이 간혹 계시고 면접 컨설팅을 하다 보면 네. 아주 만나게 되거든요. 오, 이런 획기적인 경험을 하셨네요. 그래서 네.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볼까요? 라고 너무 하면 티가 나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게 그쵸. 네.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어. 이래버리면 이제 좀 면접도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약간의 플로우상 어려움이 5였던 걸 10으로 표현하는 건 괜찮을지 몰라도 아예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듯이 한다는 건 좀 불허하겠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맞아요. 만약 도무지 전공 관련한 경험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네. 한다면 교양 과목이어도 좋고요. 학업 내에서 했던 활동들로 어필해 보는 것도 좋겠고 네. 주니어 커리어 전형인 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뭐 만약에 이 산업, 이종 산업, 다른 산업군에서 이쪽을 만약에 넘어오신다고 할 때 네. 본인의 전공이나 석사 이력만으로 어필을 하신다고 할 땐 산업군이 달랐는데 과거의 업무 내용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짧게 기술하시면 안 되거든요. EPX-2에서 그걸 좀만 개선해갖고 RPB를 돌려가지고 결과를 산출했더니 전에 거보다 이게 더 낫다고 판단이 들어 네. 시도해 결과가 좋았습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이걸 판단하는 분들이 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쵸, 아니 그쵸. RPB가 뭐고 이게 뭐야 이래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쉽게 풀어서 네. 기재해 주시는 것도 추가로 말씀을 좀 네, 드리고 단순히 싶습니다. 그 서류 합격뿐만이 아니라 면접을 좀 대비해서 좀 신중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취업 전문가에 가까운 네. 멘트셨습니다. 계속 계셔주세요. 아주 훌륭합니다. 네, 이어서 4번 항목도 당연하죠. 살펴볼게요, 쌤. 네. 네, 입사 후 10년 내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을 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2가지를 기재해 주십시오. 800자입니다. 4번 항목도 팁을 주실까요, 쌤? 네, 뭐 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10년 전에 제가 10년 뒤에 오늘 이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따라서 구체성 있는 워딩은 단기 입사 포부에 담겨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2, 3년 안에 혹은 1, 2년 안에는 이러한 업무를 이러한 노력과 실력으로 역량을 발휘하면서 업무 수행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점을 1차적으로 먼저 좀 적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대개 입사 후 포부를 적을 때 막연한 이유는 10년 뒤부터 생각을 하려니까 잘 안 떠오르기 마련인 네. 거죠. 그러니까 어줍잖은 적응을 잘하겠다 같은 당연한 것을 내 포부로 적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따라서 단기 입사 후 포부를 먼저 선 작성을 하셔서 네. 10년 뒤에 내 궁극적인 방향을 조금은 더 직장인스럽게 모색해 보시는 것도 1차적으로 좋아 보이고요. 네. 후진을 양성하겠다는 건 무슨 뭐 정약용 선생 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거는 인사팀이 할 얘기니까 본인은 그냥 스페셜리스트로서 지원 분야에서 어떻게 성장을 도모할 것인지 네. 그리고 개인의 발전이 곧 집단, 그 조직의 발전이라는 것 염두에 두면서 접근해 보는 것 좋겠고요. 네. 김윤 회장님의 키워드 3가지 중 어떤 키워드와 나의 입사 후 포부의 목표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연계해 보는 것 1차적으로 좀 중요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단기 입사 후 포부부터 작성하는 것도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번 문항에 대해서도 좀 다른 유의할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이거를 연차별로 제시를 하려는 약간 강박이 있는 경우들이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차에는 관련 아. 분야의 지식을 익힐 거예요. 3년 차에는 거래성과의 주기적인 미팅을 통해 좀 더 많은 콜라보와 협업으로 서로에게 신뢰, 윈윈윈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니, 말투를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그렇게 적거든요. 아, 네네. 그렇게 알아가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1년 차 때도 그걸 해야 되거든요. 네, 5년 차 때도 그걸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연차별로 그 다짐을 당연히 모든 당연한 연차 걸, 때 하던 네. 걸 마치 그 연차에는 하겠다라는 식으로 업무를 어떤 성격과 태도로 하겠다는 거를 연차로 나누는 건 불허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접근할 때는 연차별 포부가 맞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의 내용을 적을 거면 네. 차라리 연차 접근은 좀 불허하겠다. 단기, 중장기로 나누는 게 낫다. 본인의 포부의 노력, 포부의 방향에 맞게 연차 작성을 고려해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네, 5번 항목도 바로 살펴볼게요. 5번입니다. 주니어 커리어 연구 지원 시 추가 질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회사별 주요 업무 및 성과와 이직 사유에 대해 입력해 주세요. 500점입니다. 5번은 조금 그 해당 직무에 한해서만 그렇죠. 작성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주니어 커리어 전형, 네. 즉 올드루키 분들에게 해당되는 문항인데요. 어려워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직 사유. 이걸 어떻게 적어야 되냐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진짜 사람이 안 맞아서 이직했는데 그렇게 적으면 될까요? 이렇게 막 문의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안 되겠죠. 그렇죠. 사람이 안 맞아서 이직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결국 지원 분야에서 좀 더 강점이 있는데 그걸 실무에 적용해 볼 수 있고 구체화할 수 있는 회사가 당신네 회사 이 사업 부문이기 때문에 적극 네. 지원을 했다라는 식의 간략하게만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네. 주요 업무와 성과가 지원 분야랑 관련이 없더라도 이런 분야에 관련이 있다라는 워딩도 꼭 문장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비즈니스 라이팅을 한다는 생각으로 음슴체여도 좋으니까 가능하면 개조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서류 전형 이후에 좀 이어질 전형들에 대해서도 조금 팁을 좀 있으면 좀 짧게 해주시고요. 응원의 한마디도 해주실까요? 한 번에 이렇게 다? 네. 좋습니다. 결국 이 면접은 해당 회사까지 와서 취업을 해야 네. 되는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삼양그룹에 대한 고관여 많이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해 주시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겠고요. 네. 채용이 많이 뜨는 시기가 곧 도래한다고 하지만 과연 상반기가 예년의 상반기만큼 많은 채용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의문입니다. 많은 네. 기업들의 채용은 있겠지만 채용을 하는 각 기업마다의 채용 규모는 좀 적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회사의 채용 소식이 들렸을 때 조금 미루지 마시고 적극 지원을 해보신다면 수시 채용이지만 더 큰 기회가 입사 후에도 찾아올 거니까 지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네. 오전 9시에 마무리되는 회사니까 전날 꼭 지원해서 마무리 잘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양그룹 채용에 지원하시는 분들 저희 모두의 채용 톡톡 보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턴 컨설팅의 차재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